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필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님을 모시고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서 궁금한 점들을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저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해양 환경에 있는 오염물질의 순환, 그리고 생물 축적,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제 축적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환하는가, 오염물질이 그래서 뭐 대기를 통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이제 그런 인위적인 오염원이 없는 그런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물고기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생물 축적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NGO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오게 됐고요. 저는 그 박사님, 저희 사실은 그 불법업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그런 연구를 하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전에 근데 박사님 그 뭐지? 남극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남극에도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러 가셨던 거예요? 네. 그런 오염물질이 이제 펭귄에 얼마나 있는지. 펭귄에? 네. 아, 펭귄이 이제 물고기 그렇죠. 그 남극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펭귄에 얼만큼 그런 오염물질이 축적이 돼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러 갔었어요. 뭐 남극에서 내리는 눈, 뭐 바닷물, 퇴적물 이런 데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있어요? 오염물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근데 생각보다 좀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그쵸. 네. 너무 재밌다. 오늘 본론은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호기심을 억누르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좀 있으면은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게 이제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일하면서 이제 뭐 산림 파괴라든지 또 뭐 이런 바다 관련해가지고 보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생물 다양성이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물 다양성은 뭐 말 그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 얼마나 이 많은 종들이 많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금 나눠서 보면 여기에도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유전자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위가 높아지는 거죠. 제일 작게는 유전자 다양성. 그러니까 같은 종에 있는 개체마다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고 이제 다양한 특성을 이제 형질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사람이지만 뭐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눈동자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뭐 달팽이의 껍데기 같은 게 뭐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무늬 같은 게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가. 근데 유전자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거죠. 유전자의 변이가 클수록 그런 게 이제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생물종 다양성은 이제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먹이 사슬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은 이제 단순히 수평적인 단계고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쭉 그냥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게 먹이 그물이에요. 네, 먹이 그물. 그래서 예를 들면 뱀이 이제 개구리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단편적인 먹이 사슬에서 뱀이 개구리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뭐 환경 변화라든가 무슨 이유로 개구리가 갑자기 없어지면 뱀은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좀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환경에서는 뱀이 개구리도 먹고 쥐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먹이들이 있다면 개구리 하나가 사라져도 사실은 또 다른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뱀이 사라질 확률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이제 그런 게 생물종 다양성인 거고, 생태계도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제 얘네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림, 뭐 열대림, 뭐 그다음에 뭐 산호초, 사수초, 갯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걸 다 포괄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국 원양어선에서 그 선원들이 그 노예노동 착취를 당하고 네. 수장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사건에서 뭐 선원들이 뭐 수장 사건도 충격적이고 인권 침해 실태도 심각했지만 그 배에서 하고 있던 일 중에 상어를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만 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거를 배에서 말려가지고 안에 이제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중국 원양어선은 참치잡이 배였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긴 막대를 이용해 상어를 잡아 올렸고 샥스핀,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만 도려내 따로 보관했습니다. 너무 사실 얘기 듣고 화났던 게 냉동 창고에 그 상어 지느러미가 거의 뭐 1톤씩 있는데 근데 그 시신을 보관을 안 하고 그냥 바다에 버린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어는 사망을 하는 거죠. 네,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네, 해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어 지느러미를 도대체 어디다 쓰나 그랬는데 뭐 샥스핀 같은 그런 뭐 되게 고급 요리. 그쵸, 네. 그거 뭐가 맛있을까 싶은데. 그쵸.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듣다가 들었던 충격적인 그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샥스핀 콜라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샥스핀 콜라겐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에도 이제 쓰이나 봐요. 그 샥스 그 지느러미에 콜라겐 성분이 있다고 성분을. 이제 선전을 하면서 네. 뭐 노화 방지 뭐 이런 건가 보죠. 피부 되게, 노화. 네, 요새 막 콜라겐이 막 무슨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는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일단 되게 끔찍해서 이게 문제이겠다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제가 또 듣기로는 이게 불법업이 또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보통 상어가 목표 종이진 않죠. 대부분 이제 참치나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상어 일부러 잡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비윤리적인 조업 행태인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호dek이거든요. 부수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참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거나 뭐 낚시 그 연승이라고 해서 기다란 줄에 낚시 그 미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기다란 거를 던졌는데 이제 걔네들이 걸려서 같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참치 잡으려고 참치를 보고 나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덥석 놓은 상어나 그런 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그런 보존 조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고 가능하면 살려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삭스피닝 같은 게 이제 고가의 되게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최상품의 그 상어 지느러미가 거의 1kg당 수천 달러라는 거예요. 몇천 달러.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그런 또 수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일부러 의도해서 잡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생각하기에 지느러미를 떼서 막 버린 게 너무 잔인하고 근데 이런 상어를 잡으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어가 만약에 멸종이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상어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애들이 이제 번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연에서 그 허락하는 어떤 질서나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범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과하게 늘어나고 얘네들이 먹는 또 물고기나 뭐 이런 다른 생물들이 또 과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의 어떤 균형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멸종이 이게 한 종이 멸종된다는 게 굉장히 이런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렇죠. 네. 바다가 아니라 사실 이제 또 땅으로 가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팜유 플랜테이션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인권 침해도 노동자 아니면 선주민들 인권 침해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단 숲을 다 이제 파괴를 하고 그 단일 작물로 이제 그 플랜테이션을 만드니까 이제 산림 파괴도 문제지만 산림 파괴와 더불어 생물 다양성이 이제 문제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보고서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산림 파괴로 인해서 어떻게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여러 다양한 수목들 뭐 이런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이제 다 연쇄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벌목을 하면서 이제 그 팜유를 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벌목을 하지 않고 또 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지구 온난화 문제도 커지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또 많이 또 배출되게 되고, 그로 인한 또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죠.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멸종 위기여서 걔네들이 이제 잘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걔네들이 더 살아갈 수 없도록 걔네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식처를 그렇게 다 팜유를 위해서, 팜유 농장을 위해서 파괴를 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생물 다양성을 지킨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밀접하게 각 이슈마다 연관이 돼 있고 되게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혹시 뭐 이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고요. 이거는 뭐 1992년도에 리오에서 열렸던 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어요. 정상들이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명이 됐고 이제 협약이 이제 한 몇 나라, 이제 100 몇십 개 나라가 아무튼 이제 그때 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94년도에 이제 가입을 그때 서명하고 94년도에 가입을 했고 올해 이제 좀 바다 관련해서 다시 바다로 얘기로 돌아오면 2020년까지 이제 각 나라에서 관할하는 관할 수역 내 그 해양보호구역을 뭐 한 10%까지 달성하자, 그런 IC 타겟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택도 없이 모자라는 현황이고요. 네, 10%가 안 돼요. 네, 1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립공원 이런 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산 같은 맞아요. 거. 근데 바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육상에 온 국립공원 이런 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훼손되고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런 주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해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쁜 짓 하는. 그쵸, 약간. 그래서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도 뭐 사실 뭐 한려, 뭐 국립, 뭐 이런 관광 차원에서의 약간 보호, 뭐 이런 거는 있어요. 말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노테이크 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노테이크 존이 아예 뭐. 거의 네, 그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금어 시기는 있잖아요. 예, 조금씩. 근데 뭐 우리나라 내에서 해양보호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러니까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가 있잖아요. 공해라고. 예. 여기서 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양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큰 대기와 해양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를 또 굉장히 많은 양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해양이기 때문에 공해가 전체 바다에서 몇 % 정도 돼요?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럼요. 진짜요? 네, 전체 지구 면적의 또 한 70% 가까이가 이제 해양이고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그러니까 해양을 보호하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UN 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우선 생물 다양성 보호와 보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이제 그런 국제 문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BBNJ라고 협약이라고 하는데 정부 간 회의가 이제 4번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협약문 초안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마지막 정부 간 협상 회의가 3월 말에서 4월 초 올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설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았겠죠? 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정부 보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네. 그럼 이제 뭐 정부 차원 말고 이제 어민이나 그런 산업 차원에게는 돈을 벌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러면 근데 이거는 길게 봤을 때 물론 굉장히 이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당장 고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만 살다 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30년, 50년 우리의 미래 후손들한테도 잘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50년, 100년 뒤에도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미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기르는 양식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러니까 양식업이 이미 생산량을 추월한 지도 오래됐고요. 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사실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연구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식의 관리가 지속된다면 개선되지 않고 2050년에 식탁에 오를 생선 없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다 사업도 접어야 되는 그쵸. 길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좀 협상이 잘 되게 정부의 푸시를 네. 뭐 항의 전화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답답해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차원에서 그런 뭐 협약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노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조금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까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고 네. 그런 뭐 그 중국 어선들의 네. 선원 인권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자연한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계속 얘기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개선점을 우리도 정부한테 그런 걸 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도 네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아, 저는 또 이렇게 사실 저희가 과학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 행동하는 과학자? 부끄럽습니다. 너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박사님도 연구소에서 힘내주시고 네. 저희도 이제 어필에서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어필과 또 시민환경연구소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귀하게 우리 김은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관심 갖고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화이팅하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하고 너무 진부한가요? 네, 화이팅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